네, 녹화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클리필드, Weakly Supervised Semantic Field for Robotic Memory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사람의 라벨링을 거의 하지 않아도 로봇이 3D 공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로봇이 이제 3D 환경을 이해하려면 수많은 이제 애노테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확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음 영상을 다음 영상을 보면은 이제 점심 식사를 데워줘라는 이제 쿼리에 있어서 로봇이 전자레인지 앞으로 이동하는 영상입니다. 기존의 애노테이션에 의존했다면 전자레인지라고 이제 특정한 텍스트를 얘기를 해야 이제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세맨틱한 메모리를 가지고 좀 더 확장성이 되는 이제 모델을 구현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할 때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사람의 추적 없이도 이미지에서의 바운딩 박스라든지 라벨 같은 것을 생성을 하고 그 각 위치에 대해서 세맨틱 임베딩을 할당하는 크리필드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도 학습 없이 이제 세맨틱 쿼리를 3D 필드에 매핑 가능하도록 하는 크리필드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관련 연구인 클립인데요. 이 클립은 이미지와 텍스트 쌍에 있어서 같은 임베딩 공간에 매핑되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가지고 유사한 이미지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이미지를 가지고도 유사한 임베딩에 속하는 이제 텍스트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다음은 여기서 활용했던 딕팅 모델인데요. 이 딕팅 모델은 일반적인 딕텍션 데이터는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에 비해서 수가 바운딩 박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도 딕텍션 모델에 학습을 해서 2만 1,000개, 2만 개 이상의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픈라벨 객체 탐지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 딕팅 모델이 클립 임베딩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예측하는 것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것은 센텐스 버트인데요. 이 센텐스 버트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단어와 단어의 유사도뿐만 아니라 센텐스와 센텐스의 유사도까지 같이 학습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단어뿐만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린 점심을 데워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활용을 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뉴럴필드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NGP라는 연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좌표 기반으로 3D의 공간 특성을 인코딩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빨간색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의 인코딩을 위한 것이고 이제 파란색 영역은 저해상도의 인코딩 영역을 위한 것이라서 이제 좀 더 글로벌적인 속성은 이제 파란색에서 매핑하게 되고 그리고 빨간색에서는 고해상도에서 이제 로컬적인 속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널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 확실히 그런 RGB 채널과 이제 밀도 같은 속성으로 학습했던 것과 비해서 메모리 효율 측면으로 이제 좋아가지고 10배 이상의 학습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당 클립필드의 목표는 각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임베딩 벡터를 학습해서 그 공각 그 포인트와 임베딩 벡터와의 연결성이 이루어진 이제 필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과 오브젝트 내비게이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픽셀별로 라벨 임베딩을 해서 픽셀 단위로 라벨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어 쿼리를 가지고도 임베딩을 수행해서 가장 유사한 임베딩에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입력 이미지를 가지고도 임베딩을 해서 그 입력 뷰와 가장 유사한 위치를 탐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사전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입력으로는 RGBT 이미지와 이제 포즈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RGBT 이미지에서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일반 이미지에서는 디틱 모델로 바운딩 박스와 라벨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라벨은 센텐스 버트를 지나서 세먼틱 라벨 표현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하고, 그리고 바운딩 박스는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클립 비주얼 표현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그 세멘틱 라벨셋에서는 포인트, 이제 3차원 포인트와 그 포인트에 대한 라벨, 그리고 그 라벨에 대한 이제 비주얼 라벨셋은 3D 포인트와 이제 포인트에 대한 클립 임베딩, 그리고 촬영하는 곳과 그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 좀 이렇게 라벨셋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델이 3D 좌표에서 이제 해당 세멘틱과 비주얼한 스페이스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페셜 로케이션을 해시 인코딩을 통해서 144차원의 로케이션 벡터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복셀 기반 인코딩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로케이션 벡터는 3개의 MLP 헤드를 지나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완전 MLP의 렐로 모델, 기본 모델이고, 이제 세멘틱 라벨 표현 같은 경우에는 768차원의 벡터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클립 비주얼 벡터는 512차원으로 구성되고, 이제 2개의 함수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F 함수는 세멘틱 버트 스페이스에서 포지티브한 임베딩 벡터 쪽으로 유사하게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H 함수는 비주얼 피처 벡터로 클립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 해당 물체와 가장 유사한 임베딩 벡터와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그 해당 라벨에 대한 것이 포지티브고, 그 외에 나머지 라벨들에 대한 것이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븐틴 라벨, 비주얼 피처, 그리고 인서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일반 세멘틱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의장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 다르게 구분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선택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멘틱 스페이스에 대한 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쪽으로 가깝게 임베딩 학습을 진행하고, 그래서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컨피던스 스코어 가중치로 들어가게 되고, 비주얼 피처 임베딩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지티브하게 학습을 하는데, 네, 디스턴스를 이제 가중치를 두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나온 좌표와 바운딩박스와 라벨에서 나온 각각의 표현을 가지고 그 좌표가 어떤 표현을 가지는지에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립과 유사하게 컨트라스트 로스가 잘 되도록 배치 사이즈를 크게 설정하였고 GPU는 엔비디아 쿼드로 GP100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샷 세맨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섞는 결과인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실내 장면에 대한 3D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진행했고 RGBT와 포즈 그리고 세맨틱 노테이션까지 포함이 된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했을 때 보시면 이제 3개 이상의 라벨 이미지 가지고도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 프리시전과 MAP를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샷 세미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DTIC 모델만 가지고 예측한 것보다는 클립필드를 가지고 예측한 것이 더 높은 프리시전을 얻었고 뷰 로컬라이제이션은 클립 임베딩에 대한 이미지 쿼리를 받아서 그 이미지 클립필드에서 어디에 제일 유사한 임베딩에 속하는지를 보고 이미지 로컬라이제이션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13 프로를 가지고 라이더 센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셋의 일부를 가지고 키프레임 일부를 가지고 디틱 모델로 자동 라벨링을 그리고 헥터 슬램으로 지도를 생성해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방과 이제 도서관에서의 태스크를 수행했는데 태스크 셋업 같은 경우에는 go and look at x로 정의를 해서 세 가지의 쿼리로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터럴 쿼리라고 이제 그 객체 자체의 이름을 사용했고 그 두 번째 비주얼 쿼리는 그 객체의 이제 시각적인 속성까지 포함된 지시를 했습니다. 그 세미틱 쿼리는 의미적으로 말하는 그런 표현들 읽을 것, 아까 점수를 배우는 것 이런 것 같은 쿼리로 예측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잘 찾아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었고 테이블은 위에 살짝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못 맞췄다고 하는 것 같고 뉴요커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잡지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블랙팟 조금 보여서 아마 노란색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실제 수집된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어떤 곳에 매핑이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맵이고 오른쪽은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했을 때 쓰레기통에 매핑이 된 모습이고 왼쪽은 데워달라고 했을 때 전자레인지의 색깔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안쪽에 물통이 있었는데 그 물통 채워달라 했을 때 매핑이 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주작 없이도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 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축했고 그 인베딩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각 포인트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필드로 이제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스라메톤의 실제 환경에서도 자연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정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동적인 장면 필요가 있으면 이제 여러 공간에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 공간이 아니라 더 크게 할 수 있고 이제 액션 모듈과의 통합으로 동작까지 연결을
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해야 돼서 받으시면 안 되는데. 저 아까 저거 그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이밸류에이션 보고 너무 웃겼어요. 네. 그 딥랩하고 비교한 거? 위쪽이에요. 위에 그 15번 슬라이드? 아, 네네. 네. 그뭐 클립 필드는 뭐 에버리 프리시즌 0.2에서 0.7 간 거는 그렇다고 쳐도 딥랩이랑 쟤네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은. 그거 다 틀린 거 아닌가요?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0.1을 겨우 넘는데요. 이거 보면서 네. 비교 대상이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혹시 영상 있나요? 클리필드 돌아가는 거? 뭔가 영상을 봐야지 이게 실제로 잘 도는가 안 도는가가 좀 감이 올 것 같아갖고. 이런 영상이야? 네. 음, 조금씩 움직여서 저걸 맵을 만들어내는군요. 섹터슬램 썼다고 했는데, 라이다가 밑에, 저 베이스에 라이다가, 2D 라이다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저거 써서 하나 보네요. 아이폰 13 프로 썼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는 뭔가 오도메트리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로봇 플랫폼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무슨 플랫폼인지 아시나요? 저거 가끔 메타 이런 데서 썼던 것 같은데. 파이 로봇인가? 어, 오. 카메라 각도도 이렇게 바꿔서 보네요. 신기하네요, 저거. 음, 헬로 로봇? 헬로 로봇? 뭔가요? 어, 헬로 로봇 스트레치. 그렇군요. 저런 게 있었군요. 이게 언제 나온 논문인가요? 23년? 22년? 네. 23년? 23년 5월에 나온 거면 아마 22년부터 연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이폰 13 프로니까 25년이니까 2022년이나 2023년쯤.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인풋 데이터가 자연어랑 3D 포인트 클라우드인 거고 아웃풋 데이터가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세멘틱이 입혀진 거 맞나요? 예, 그 인풋에 네. 자연어까지 들어가. RGBD에서 네. 아웃 어 그럼 인풋 데이터가 RGBD 카메라 센서랑 사람 언어이고 아웃풋 데이터가 그 RGBD 카메라로 뽑은 포인트 클라우드 각각에 대해서 네. 라벨이 붙은 거가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라벨이랑 이제 그게 뭔지 그 이제 아.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표현들이 맵핑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클립 모델 어떤 거 썼는지 얘기가 나왔었나요? 특별한 이름이 거는 네, 어떤 것 같은데. 네. 클립 필즈라고는 나오지만 그래서 어떤 클립을 썼는지 오픈 AI 클립은 아닐 것 같고 오픈 AI 클립인가요? 설마? 쟤네 코드 공개 안 했을 것 같은데 코드에 보면은 딱 클립 필즈 셀? 그냥 클립이라고. 음, 음, 음. 그런가요? 엘세그라는 걸 찾았는데 이게 클립이랑 그거인지는 모르겠네요. 뭔가 이제 랭귀지 네. 드리븐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요건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 안에 클립 VIT B32가 들어가 있네요. 논문에서 본 건 아니고 그 GitHub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아 깃허브에서요? 네. 클립 VIT. 거기서 이제 엘세그라고 있었는데 조금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음. 그 네, 엘세그 데모 모델 저기 하이퍼링크 파란색 걸려 있는 거. 그건 클립 with MIT 라이선스가 있네요. 안 보여서. 클립 오픈 AI 클립이 코드가 나요? 나와 있네요. 음, 얘는 오픈 소스 했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VLM 잘 몰라요. 이제 막 공부하려고 해가지고. 다음 기수도 VLM으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긴 한데. VIT 아 다음 B32. 스터디요? 네. 네? 다음 스터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다음 기수요. 지금 다음 기수를 음. 사실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기는 한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일단은 네, 봐야 되긴 하지만. 네,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여기서 녹화 중지하겠습니다.